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전 세월호 관련 영상에 노란 경고딱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무슨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비속어를 쓰는 것도 아닌데 노란 경고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이 정부가 금기시하는 세월호 관련 언급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 하더니 70년 전에 자유당 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기꾼들은 예외 없이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금전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직접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는 물론 심지어는 핵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들까지도 상업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CVID를 의미하는 빅딜 문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영변을 대가로 괌과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까지 철수를 주장을 했지요. 따라서 미국과 북한은 근본적으로 협상으로는 핵을 정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는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을 여지껏 속여왔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이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이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국민들 앞에서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것입니까? 하노이가 결렬된 미국의 주장을 보니까 비핵화는커녕 그 문턱 근처까지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그래놓고도 개성공단이니 금강공단을 열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수백조 전후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사업까지 했지 않습니까?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그것도 삼류 저질쇼. 게다가 미국에게는 북한이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입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만은 비핵화 의사가 없는 적국을 위해서 철도, 도로, 금강산, 개성공단 등 적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적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 4.11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 자기가 중재 외교를 할 것처럼 기레기 언론들을 동원해서 중재 외교니 뭐니 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저질 삼류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시종일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람에 미국이 열을 받을 대로 받아 있는데 미국이 문재인에게 중재 외교를 기대할 것 같습니까? 보시다시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선 것이 없는데 시종일관 북한의 입장에서 선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문재인이에게 무슨 중재 외교를 맡길 것이 있어서 문재인이를 미국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기레기 나팔수들이 중견이 뭐니 하면서 나팔을 불어대는 것입니까? 내가 하도 한심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중재외교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고 적어도 문재인이가 정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가 당연히 우리가 북핵의 제1당사자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중재자라는 말은 자기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문재인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중재외교를 맡길 것도 아닌데 문재인이를 왜 불렀는가? 저는 트럼프가 문재인이를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불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작년 4월에 문재인이가 정의용이를 미국에 보내서 김정은이가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제 딱 그 4월이 온 것입니다. 1년이 된 것이죠. 1년 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이하고
비핵화 쇼라는 술판을 벌이면서 질펀하게 잘 노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술값을 계산할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 책임 추궁당할 문재인이는 왜 미국을 가는가? 하노이 결렬로 큰 타격을 받은 문재인이가 최근에 김정은에게도 한방 먹음으로써 사면초가에 몰렸는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궁지에 몰리면서 되는 것이 없는 문재인으로서는 뭔가 탈출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오는 제의를 덥석 물은 것입니다. 모든 말초신경이 북한에 꼽혀있는 자가 트럼프의 수가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거짓과 삼류 저질 쇼로 지탱을 해오던 문재인으로서는 행운의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미국 사이에 중재 외교를 한다면서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또 비핵화 사기 쇼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문재인의 달콤한 꿈과는 반대로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한방 먹었듯 문재인이도 트럼프에게 워싱턴에서 이번에 크게 한방 먹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발표하고 나서 문재인이가 중재니 뭐니 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중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빅딜 문서를 공개를 해서 문재인이를 물먹여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한 것이니까 문재인의 부분 비핵화 중재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이번에 미국에 불려가서 어떤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인가? 저는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최종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그간 미국이 수집한 대한민국의 모든 불법 행위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미국과 같이 할래? 아니면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자폭할래?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문재인에게 중재 외교를 맡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미 정상 간에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할 만한 무슨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재인이가 이쁜 것도 아니고 지금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1년 안에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밖에는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 북폭의 시기가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걸프전을 보면은 연합군이 이라크를 40일간을 폭격을 하고 지상군을 투입한 지 100시간 만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미국의 무기가 많이 현대화되었겠지만은 반면에 사막의 이라크에 비해서 북한은 산악지대고 수천 개가 넘는 땅굴이 있습니다. 게릴라전을 다 제압하고 핵무기를 반출하려면은 미국도 내년 대선을 고려할 때에 그 시기가 촉박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60만 군을 활용하려면은 문재인이를 굴복시킬 때가 왔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간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리지 않은 것도 문재인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할 그런 지렛대 중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사망자가 무려 20만 명인데 반해서 연합군의 사망자 수는 387명입니다. 북한은 이라크에 비해서 병력 수도 많고 곳곳이 요새화되어 있어서 북측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큰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도 아마 그런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끝까지 외교적 방안을 모색했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ICBM 요격 실험을 한 것이 어쩐지 미국이 실전을 앞둔 최종 모의고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 및 몇몇 유튜브에서는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가는 것을 제재 때문에 어려워서 러시아에 경제 지원을 받으러 간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고 군사 협의를 하러 간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 지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더 이상 경제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이 도발하지 마라. 도발을 하면은 추가 경제 제재를 때린다는 그런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는 내기에는 어차피 때릴 것인데 경제 제재가 더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시종일관 주장합니다만은 북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봅니다. 완전한 빅딜 문서를 제시하면은 그 회담이 깨질 것이 뻔한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운운하면서 김정은이를 하노이로 불러들인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래? 아니면은 북폭을 맞을래를 정상 간의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미 대선 스케줄을 감안할 때 이제 그 때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부디 북한의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